포항의 왕으로 군림하던 해병대 이스타 사단장이 니년 따위가 뭘 아냐? 니년은 해병 몇 기야? 라며 쫓아낸 여성. 그녀가 사실은 해병대 전설의 대선배이자 자신의 목을 칠 수 있는 사성 해군참 모총장이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펼쳐지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 영일만에 거친 파도가 군화 발자국처럼 찍혀있는 땅 포항. 그곳에는 귀신 잡는 해병의 신화가 시작되는 심장부 해병대 제1사단이 있었다. 해룡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이곳은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왕국이었고 그 왕국의 절대 군주는 사단장 독고진 소장이었다. 해병 95기. 그의 군 생활 30여 년은 오직 붉은 명찰의 자부심과 기수라는 두 글자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 해병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후배 기수와 존경하는 척해야 하는 선배 기수. 그 외의 존재, 특히 민간인이나 타구는 안중에도 없었다. 180이 넘는 장대한 체구와 거친 파도에 깎인 듯한 선 굵은 얼굴, 그리고 언제나 불쾌한 심기를 담고 있는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걸어온 세월이 얼마나 권위적이고 독선적이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독고진의 불호령이 사단장실 창문을 넘어 연병장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똑바로 서라. 내 놈들 눈깔에는 기합이라는 게 없어. 여기가 무슨 동네 양아치들 소굴이야? 대한민국 최정예 해병 1사단이다.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그의 앞에 서 있는 작전 참모와 인사 참모는 중령이라는 계급이 무색하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다. 독고진에게 논리나 합리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심기, 그리고 해병대 기수 서열에 기반한 절대적인 복종뿐이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독고진은 담배를 입에 물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왕국이 평온하게 돌아가는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사단 정문 쪽에 멈췄다. 위병소 앞에서 헌병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저건 또 뭐야? 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쌍안경을 들어 여인을 관찰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키가 작고 다소 왜소한 체구의 여성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검은색 정장 차림. 손에는 서류 가방처럼 보이는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언뜻 보기에는 근처 군인 가족이거나 아니면 부대의 민원이라도 넣으러 온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독고진의 심기를 거스른 것은 그녀의 태도였다. 그녀는 헌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물러서는 기색 없이 오히려 침착하고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감히 내 왕국에 와서 소란을 피워? 독고진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아줌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싶었지만 체면상 그럴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수화기를 들어 위병소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나 사단장이다. 지금 정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그 아줌마 정체가 뭐냐? 수화기 너머로 젊은 헌병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사단장님. 저 사단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나랑 약속? 내가 저런 아줌마랑 약속을 잡았다고. 독고진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장 쫓아내. 어디서 감히 사단장을 팔아먹어. 신분 확인도 할 것 없어. 미친 여자 취급하고 쫓아내버려. 하지만 사단장님 신분증을 확인해봐야. 시끄러워. 내 말이 법이야. 당장 꺼지라고 해. 계속 버티면 군사시설 무단 침입죄로 체포해버리겠다고 협박해. 전화를 거칠게 끄는 그는 다시 쌍안경으로 정문을 지켜보았다. 헌병이 자신의 명령을 전달하자
여인의 얼굴에 잠시 곤혹스러운 표정이 스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즉, 결국 포기하는구만. 여자들이란 다 그렇지 뭐. 독고지는 자신이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여인이 건 전화 한 통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만한 왕국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서막이었음을. 그 시각 정문을 벗어난 여인, 천지에는 담담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녀의 충직한 부관, 해군 원사 고강민이었다. 예, 총장님.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그래. 정문의 상태는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 되었다. 자네는 후문 쪽에서 대기하도록. 그리고 오늘은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게. 알겠습니다, 총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천지에.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이자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사성 장군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해병 89기. 그녀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 독고지는 이제 막 상병 계급장을 단 풋내기 해병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 그녀는 그 모든 경력과 계급을 벗어 던지고 그저 평범한 여성으로서 이골마 터지기 직전인 왕국의 실태를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부대 담벼락을 따라 한참을 돌아 눈에 잘 띄지 않는 후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그것이 아니었다.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는 특수부대원의 것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포항 1사단 후문은 정문과는 달리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한산했다. 천지혜가 도착하자 사복 차림의 고강민 원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맞았다. 그는 어떤 경례나 격식도 차리지 않은 채 마치 오랜만에 만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다. 국방부 정책연구위원 신분증과 방문 협조 공문입니다. 오늘 하루 총장님은 해병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파견된 민간인 자문위원이십니다. 수고했네. 부대 내 안내는 어떻게 되어 있지? 인사참모실의 백호승 대위가 담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독고진 사단장에게 밉보여 한직을 떠돌고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대 내에서 가장 강직하고 유능한 젊은 장교입니다. 사단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다른 참모들보다는 훨씬 안전할 겁니다. 잘했네. 이제부터 나는 천지의 위원이다. 자네는 내 수행비서 역할을 하도록. 너무 튀지 않게 하지만 내게서 너무 멀어지지도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잠시 후 약속대로 백호승 대위가 그들을 맞으러 나왔다. 그는 갑작스러운 상부의 지시에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예의 바르고 반듯한 태도로 천지의 일행을 맞았다. 독고진 사단장은 귀찮은 민간인 나부랭이들의 방문을 가장 신임하지 않는 백 대위에게 떠넘김으로써 자신의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천지혜에게는 최고의 행운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부대 안내를 맡은 해병대 대위 백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백 대위. 딱딱한 절차는 생략하고 부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먼저 병사들이 생활하는 막사부터 가보고 싶군요. 백 대위의 안내에 따라 들어선 병영 생활관은 천지혜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외관상으로는 잘 정돈되어 있었지만 복도 구석구석에는 형식적인 청소만으로는 감출 수 없는 낡고 부패한 기운이 감돌았다. 특히 그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남군 생활관과 확연히 비교되는 여군 생활관의 모습이었다. 남군 생활관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신축 건물인데 반해
여군 생활과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구막사를 개조한 것이었다. 비가 새는 듯 천장 곳곳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녹슨 라디에이터는 한겨울의 추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다. 심지어 샤워실은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여군들이 겨울에도 찬물로 씻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천지애가 차갑게 물었다. 백호승 대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시설 개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건의했지만 사단장님께서는 여군들이 나약한 소리를 한다며 번번이 묵살하셨습니다. 나약한 소리. 독고진의 여성 혐오가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천지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실내 사격 훈련장이었다. 마침 사격 훈련이 한창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남군들에게는 비교적 최신형인 K2C1 소총이 지급된 반면 대부분의 여군들은 무겁고 낡은 구형 K2 소총을 들고 있었다. 총기 반동을 제어하기 힘들어 보이는 한 여군 하사가 계속해서 표적을 맞추지 못하자 훈련을 감독하던 상사 한 명이 다가와 비아냥거리기 시작했다. 야, 김하사, 총을 쏘는 거야? 아니면 총이랑 블루스를 추는 거야? 계집애들한테 총을 쥐어주니 이 모양이지. 차라리 부엌에 가서 밥이나 해. 주변의 남군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욕감에 얼굴이 빨개진 여군 하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다. 천지에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여군 하사에게 다가갔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훈련 교관이 웬 민간인이? 라며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백호승 대위가 급히 나서서 그녀가 국방부 자문위원임을 설명했다. 천지에는 여군 하사에게서 K2 소총을 건네받았다. 그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총기를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며 상태를 점검했다. 그 움직임에는 조금의 막힘도 없었다. 가늠쇠가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군요. 그리고 개머리판이 이 하사의 어깨에 비해 너무 깁니다. 이러니 반동 제어가 될 리가 없죠. 그녀는 즉석에서 공구를 이용해 가늠쇠를 조절하고 개머리판 길이를 조절했다. 그리고는 사격 자세를 잡았다. 조금 전까지 수수한 민간인 여성이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저격수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그녀의 몸은 총과 하나가 된 듯 견고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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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5발의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잠시 후 표적지가 자동으로 회수되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5발의 총알이 모두 10점 관역 정중앙에 명중하여 마치 하나의 구멍처럼 보일 정도였다. 만발이었다. 사격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조금 전까지 여군 하사를 비웃던 남군들은 입을 떡 벌렸고 교관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사격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독고진 사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침에 보았던 그 아줌마가 버젓이 부대 내부를 돌아다니며 심지어 사격까지 하고 있는 모습에 이성을 잃고 달려온 것이었다. 웬 소란이야? 당신 뭐야? 아까 정문에서 쫓겨났던 아줌마 아니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독고진의 고함에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다. 백호승 대위가 황급히 나서서 해명하려 했지만 독고진은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다. 백대위, 내 놈이 저 여자를 끌어들인 거냐? 여기가 민간인 놀이터인 줄 알아. 당장 저 여자 끌어내지 못해. 천지에는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독고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 관역을 꿰뚫었던 총알보다도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사단장님, 부대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총기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군대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독고지는 일개 민간인 여성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 오만한 왕국에 감히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나타난 것이다. 실내 사격장에서의 일촉즉발 상황은 점심시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어색하게 봉합되었다. 독고지는 백호승 대위에게 나중에 보자며 살벌한 경고를 날렸고 천지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사는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녀의 태어남은 독고진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지만 수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의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었다. 결국 그는 씩씩거리며 장교 식당으로 향했고 천지혜와 고강민 그리고 사색이 된 백호승 대위가 그 뒤를 따랐다. 해병 1사단의 장교 식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권력 구조도였다. 사단장인 독고진을 중심으로 한 핵심 참모들이 상석을 차지했고 그 아래로 계급과 기수에 따라 보이지 않는 서열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곳이었다. 평소라면 활기찬 대화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을 공간이 그날따라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식당에 들어선 모든 장교는 이미 사격장에서 벌어진 소동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렸다. 식판을 들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는 평범한 차림의 여성 그리고 상석에 앉아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단장 독고진. 독고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이 마치 조롱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평소 그에게 아첨하며 온갖 이득을 챙기던 부사단장과 참모장 등 핵심 측근들이 앉아 있었다. 참. 세상 말세야. 이제는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르는 아줌마들까지 군대에 기어들어와서 총을 쏘네마네 하니. 이러니 군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의 말은 명백히 천지애를 겨냥한 것이었다. 식당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부사단장이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사단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여자들은 군대 체질이 아닙니다. 계급이 뭔지 기수가 뭔지 상명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참모장도 거들었다. 체력도 약하고 감정적이라 중요한 순간에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여군은 그냥 행정이나 보급 같은 후방 지원 업무나 맡는 게 딱입니다. 전투 지휘관은 당치도 않습니다. 독고지는 의기양양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해병 생활 30년 하면서 내린 결론이야.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어. 신체 구조부터가 달라.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울고불고 도망갈 것들이라고. 그런데 요즘은 뭐? 여성 인권? 웃기지도 않아. 군대는 인권 타령하는 곳이 아니야.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조직이라고. 특히 우리 해병대는 더더욱. 그들의 저열한 대화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몇몇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모욕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감히 누구 하나 나서서 항의하지 못했다. 그것은 곧 자신의 군 생활을 끝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폭언의 중심에 있는 천지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마치 시끄럽게 지저대는 동네 개들을 무시하듯. 그녀의 평온함은 독고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씨, 전염 때문에 밥맛 다 떨어졌네. 야,
그가 천지애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니년. 아직도 안 꺼지고 여기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해병들 밥 먹는 신성한 식당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 독고지는 성큼성큼 천지애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가 그녀의 식판을 뒤엎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사단장님, 그만하십시오. 벼락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안내를 맡았던 백호승 대위였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 결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독고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식당의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사단장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개 대위가 대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극상이었다. 독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뭐야 이 새끼가? 백대위, 너 진짜 미쳤구나.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냐? 당장 안 비켜.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해병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단장님의 언행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백대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명예. 이 새끼가 웃기는 소리 하네. 저 아줌마 하나 편들자고 내군 생활을 종치고 싶어. 내가 너 따위는 내일 당장이라도 저기 연평도로 날려버릴 수 있어. 독고지는 백대위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부사단장과 참모장만이 백대위 정신 차려. 어서 사단장님께 사과드려. 라며 독고진의 편을 들 뿐이었다. 식당은 곧 터질 듯한 폭탄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였다.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천지애의 부관 고강민 원사였다. 그의 손에는 길고 반듯한 검은색 가방, 최고급 장교 정복을 담는 가먼트 백이 들려 있었다. 고 원사는 식당 내부의 살벌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그의 군화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는 백호승 대위와 독고진 사단장, 그리고 그들 뒤에 앉아있는 천지애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천지애를 향해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을 뒤흔들었다. 독고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다. 웬 놈이야? 너는 또 뭔데 저 아줌마한테 경례를 하고 있어? 미친놈들 천지구만. 하지만 고강민 원사는 독고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경례를 유지한 채 오직 천지애에게만 보고했다. 그 목소리는 식당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확했다. 참모 총장님, 요청하신 제복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환복하시겠습니까? 참모 총장님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망치처럼 식당 전체를 내리쳤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독고지는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뇌는 작동을 멈췄고 백대위를 향해 뻗었던 손은 허공에서 힘없이 굳어버렸다. 부사단장과 참모장의 입은 멍하니 벌어졌다. 다른 모든 장병들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마침내 천지애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고강민 원사는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가먼트 백의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할 듯한 위엄을 지닌 해군 정복이었다. 갓 다려낸 듯 한치의 구김도 없는 옷감, 황금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수장과 휘장, 그리고 어깨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4개의 별.
대한민국 국군 서열 2위, 해군을 총지휘하는 대장, 해군 참모총장의 계급장이었다. 천지에는 자신의 정장 상해 위로 그 사성 장군의 정복을 걸쳤다. 그녀는 얼어붙은 독고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갈아입어야지. 계급도 없는 니년이 누군지 똑똑히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런가, 독고진 소장? 참모총장님. 요청하신 제복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환복하시겠습니까? 고강민 원사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주문과도 같았다. 참모총장님이라는 5글자가 장교 식당의 공기를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 윙윙거리던 냉장고 소음마저 숨을 죽였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평범한 중년 여성, 독고진 소장이 니년이라 불렀던 바로 그 여인 천지혜에게로. 독고진 소장은 백호승 대위를 향해 뻗었던 손을 허공에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맹렬하게 흔들렸고 떡 벌어졌던 입은 다칠 줄을 몰랐다.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를 총지휘하는 단 한 사람. 전설로만 듣던 해병 89기 출신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그의 머릿속 회로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저렇게 왜소하고 평범한 여자가. 그의 곁에서 아첨을 늘어놓던 부사단장과 참모장의 얼굴은 이미 사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내뱉었던 저급한 단어들을 떠올렸다. 여자들은 군대 체질이 아니다.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 그 말들이 이제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자신들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 지독한 정적을 깬 것은 천지혜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장 상해 위로 어깨에 4개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해군 참모총장의 정복 상의를 걸쳤다. 단추를 하나씩 아주 천천히 채워나갔다. 딸깍딸깍. 단추가 잠기는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녀의 왜소해 보였던 어깨는 정복의 각진 선과 별들의 무게를 감당하며 순식간에 태산처럼 넓고 굳건해졌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냉철한 지휘관 바다의 여제가 서 있었다. 그 경이로운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은 백호승 대위였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알 수 없는 위압감의 정체를 전설적인 전략가이자 모든 해군과 해병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바로 그분이 눈앞에 강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전체 차렷. 해군 참모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 성. 백대위의 선창은 기폭제였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지혜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수백 개의 군화 뒷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쾅 하고 하나의 천둥처럼 울렸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은 오직 3사람, 독고진 소장과 그의 측근들 뿐이었다. 천지혜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독고진 소장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는 이제 사형수의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채 파르르 떨고 있는 독고진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식당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다. 독고진 소장.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독고진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다리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전에 내게 물었지. 해병 몇 기냐고.
천지혜의 눈빛이 칼날처럼 독고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해병 89기 천지혜다. 89기. 그 숫자가 독고진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자신의 95기보다 무려 6기수나 높은 하늘 같은 대선배. 그는 기수와 서열을 그토록 신봉했던 자신의 지난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끔찍한 충격에 휩싸였다. 내 놈보다 6기수나 높은 선배이자 내 놈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계집이며 지금 이 순간 내 놈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 참모 총장이다. 내 놈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을 때 독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참모 총장이 자신에게.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시 한번 물어보지. 내가 해병 몇 기냐고 물었다 독고진. 참모 총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독고진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비굴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입 닥쳐. 천지혜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독고진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다. 내 놈은 몰랐던 게 아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 그저 내 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만만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놈의 저열한 권위의식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존재라고 판단했을 뿐이다. 안 그런가?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정문에서 내게 미친 여자 취급하며 당장 꺼지라고 했지. 사격장에서는 아줌마가 총을 쏜다며 비웃었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는 전연 때문에 밥맛이 다 떨어진다고 했다. 내가 틀렸나? 그녀는 독고진이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을 정확하게 되돌려 주었다. 그 말들은 이제 수백 배의 무게를 담아 부메랑이 되어 독고진의 명예와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총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마침내 마비되었던 다리를 움직여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비굴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천지혜의 눈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 내 놈이 지난 수년간 이 사단에서 짓밟아온 수많은 부하들의 명예는 누가 용서하지? 내 놈의 낡고 부패한 해병 정신이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얼마나 더럽혔는지 내 놈은 아는가? 그녀는 고개를 돌려 식당 입구를 지키고 있던 헌병들을 향해 명령했다. 헌병대장. 식당 구석에 있던 헌병대장이 달려왔다. 예, 참모 총장님. 지금 이 순간부로 해병대 제1사단장 소장 독고진을 직위해제한다. 즉각 체포하여 사단 영창에 구금하도록. 내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누구와의 면회나 연락도 일절 금지한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와 무너진 채 흐느끼는 독고진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총장님, 잘못했습니다. 를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처참한 모습과 함께 식당 밖으로 사라져갔다. 천지혜의 시선은 이제 잿빛 얼굴로 굳어있는 부사단장과 참모장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은 그녀의 시선이 닿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엎드렸다. 총장님,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독고진 사단장님이 시켜서. 시끄럽다. 천지혜가 그들의 변명을 잘랐다. 썩은 뿌리 옆에는 항상 썩은 가지가 붙어있는 법이지. 당신들이 사단장의 나팔수 노릇을 하며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헌병대장은 저 두 사람도 직위 해제하고 당장 연행해. 죄목은 추후에 따로 알려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식당을 제패하던 3명의 권력자가 한순간에 죄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충격적인 광경으로 각인되었다. 식당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천지혜는 천천히 식당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여전히 경내 자세를 풀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장병을 둘러보며 위험 있지만 결코 차갑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경내를 풀고 자리에 앉도록.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조심스럽게 경내를 풀고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수저를 들거나 소리를 내지 못했다. 천지혜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았다.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몇몇의 얼굴에서는 희미한 희망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오늘 벌어진 일에 모두 충격이 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휘감았다. 해병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군대다. 그러나 그 명예는 낡은 권위와 부조리한 차별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해병의 긍지는 동료를 성별이나 기수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적 앞에서도 함께 어깨를 걸고 싸울 수 있는 전우로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그녀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나는 오늘 이 해병 1사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해병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작고 조심스러웠던 박수 소리는 이내 식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과 열광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천지혜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금 막 쏘아 올린 개혁의 신호탄이 이 사단을 넘어 해군과 해병대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불꽃이 될 것임을. 독고진 소장을 비롯한 부패한 지휘부가 연행된 후 해병 1사단은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놓인 듯한 혼란과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천지혜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독고진의 왕국이었던 사단장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삼고 고강민 원사를 통해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에서 비밀리에 대기 중이던 특별합동감찰팀을 소집했다. 법무, 감찰, 헌병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30여 명의 감찰팀이 헬기를 통해 신속하게 부대로 투입되면서 심판의 서막은 본격적으로 올랐다. 천지혜는 가장 먼저 식당에서 용기를 내어 자신을 변호했던 백호승 대위를 호출했다. 굳은 표정으로 사단장실에 들어선 백대위는 천지혜 앞에서 다시 한번 각 잡힌 경례를 올렸다. 충성. 대위 백호승 참모총장님 호출에 명받았습니다. 천지혜는 그의 경례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오늘 진정한 해병의 용기가 무엇인지 증명해 보였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해병의 정신이 아니다. 자네와 같은 장교가 있기에 해병대의 미래는 아직 어둡지 않다. 과찬이십니다, 총장님. 백대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과찬이 아니다. 지금부터 해병 1사단은 내가 직접 지휘한다. 하지만 나는 포항에 계속 머무를 수 없다. 나를 대신해 이 부대를 안정시키고 감찰 업무를 총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백대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백호승 대위. 자네의 용기와 강직함을 높이 산다. 금일부로 자네를 해병 1사단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할 수 있겠나? 백호승 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일개 대위를, 그것도 사단장의 눈밖에 나 있던 자신을 사단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이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목에 핏대를 세워 외쳤다. 예, 총장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좋다. 지금 즉시 감찰팀에 협조하여 부대 내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나는 그동안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을 좀 만나봐야겠다. 천지혜가 말한 손님들은 사단 영창에 수감된 독고진과 그의 일당들이었다.
그녀는 고강민 원사만을 대동한 채 차갑고 습한 지하 영창으로 향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독방에 갇힌 독고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위압적이던 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의 초라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천지혜가 나타나자 쇠창살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총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 총장님의 발이라도 닦으며 살겠습니다. 천지혜는 아무런 대꾸 없이 고 원사에게 눈짓했다. 고 원사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쇠창살 사이로 밀어넣었다. 독고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해병 1사단 내 여군들이 제출했다가 묵살당했던 수십 건의 고충 처리 요구서와 전출 신청서 사본이었다. 읽어봐라. 천지혜가 차갑게 말했다. 독고지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성희롱 피해 신고, 부당한 훈련 배제, 승진 누락, 노후된 시설 개선 요구. 모든 서류의 최종 결재란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사기 저하 및 규율 문란 유발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반려 혹은 기각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내가 말하는 해병 정신인가? 천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하의 간청을 짓밟는 것이 내가 30년간 지켜온 군인의 명예인가? 그것은 부대 기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강? 내 놈이 파괴한 것은 기강이 아니라 신뢰다. 지휘관에 대한 신뢰, 해병대에 대한 신뢰. 내 놈은 내 놈에 편협하고 뒤틀린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해병대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천지혜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합동감찰팀에서 내 놈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단순히 여군 차별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다. 보급 비리, 인사청탁, 훈련 예산 횡령.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녀는 독고진을 뒤로 하고 부사단장과 참모장이 갇힌 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었다. 천지혜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만 던졌다. 지금부터 당신들 중 먼저 진실을 상세히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정상 참작의 기회를 주도록 하지.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그 말은 두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약과도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독고진의 비리를 앞다투어 불기 시작했다. 그 시각 백호승 직무대리의 지휘 아래 부대 전체에서는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참모총장의 약속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장병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여군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독고진 소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부사단장의 보급품 착복과 사적 유용, 참모장의 인사고과를 빌미로 한 부당한 압력 등 그들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 오후 늦게 합동감찰팀의 중간 보고가 천지혜에게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독고진 소장은 지역 군납업체와 결탁하여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돈을 상급부대 로비 자금과 개인적인 유흥비로 탕진했다. 신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신형 전투화와 방한 장비들은 창고에 쌓아둔 채 일부는 뒷돈을 받고 암시장에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낡고 해진 군화를 신은 채 힘겹게 훈련받던 신병들의 모습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천지혜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행위이자 조국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녀는 즉시 해군본부 법무실에 연락하여 독고진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죄목은 직권남용, 횡령, 군수품 관리법 위반, 그리고 부하 여군에 대한 성추행까지 추가되었다. 민간 경찰 및 검찰과의 공조 수사 또한 지시했다. 더 이상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해가 저물고 사단의 어둠이 내렸다. 천지에는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무기력함이나 불안함 대신 무언가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이 엿보였다. 그녀는 오늘 아침 이 부대 정문에서 겪었던 수모를 떠올렸다. 니년 아줌마. 그 모욕적인 단어들이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과거를 단절하고 진정으로 강하고 명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새 시대의 첫날은 그렇게 저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포항 해병 1사단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완전 군장을 한 채로 집합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연병장을 감싼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단상 위에는 천지의 참모총장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어제의 정복이 아닌 다른 모든 해병과 똑같은 전투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 박힌 4개의 별은 그 무엇보다 밝게 빛나며 그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수만 명의 해병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주목했다. 천지에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참모총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전투복을 입은 한 명의 해병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제 이 사단에서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다. 사단장이었던 독고진 소장을 비롯한 일부 지휘관들이 그들의 직위를 망각하고 해병의 명예를 더럽힌 죄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현재 군사법원의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개인의 비리를 넘어 우리 해병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용서받을 수 없는 이적 행위다. 장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천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썩은 가지 몇 개가 해병대라는 거대한 숲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나는 여러분의 눈에서 희망을 본다. 나는 여러분의 심장에서 조국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을 느낀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해병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많은 이들이 해병 정신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해병 정신은 무엇이었나? 기수와 계급을 앞세워 부하를 억압하고 성별을 이유로 전우를 차별하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었나? 그것은 해병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악습일 뿐이다. 그녀의 일갈에 장병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진정한 해병 정신은, 빨간 명찰의 자부심은 나보다 전우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 정신에 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불굴의 투지에 있다. 그리고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용기에 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진정한 해병 정신을 가슴에 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해병이다. 와! 연병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이내 거대한 파도가 되어 포항의 하늘을 뒤덮었다. 천지에는 손을 들어 함성을 가라앉히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첫째, 오늘부로 해군 참모총장 직속의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이 사단 내에 신설한다. 이곳은 성별, 기수,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해병이 겪는 부조리와 고충을 직접 신고하고 고호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모든 신고는 익명으로 보장되며 신고자에 대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독고진 소장이 착복한 예산을 전액 환수하고
해군 본부에 긴급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낙후된 여군 생활관을 비롯한 모든 병영 시설을 즉각 현대화하겠다. 여러분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셋째, 공석이 된 사단장에는 해병대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분인 강민철 소장을 임명한다. 또한 어제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준 백호승 대위를 소령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신임 사단장의 작전 참모 보직을 정식으로 부여한다. 앞으로 해병대의 모든 인사는 오직 능력과 실력,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품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녀의 발표 하나하나가 터져나올 때마다 연병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특히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자신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희망,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다. 포항 숙군. 훗날 역사가들이 이날의 사건을 부르는 이름이다. 천지혜가 일으킨 정화의 파도는 단순히 해병 1사단의 지휘부를 교체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전체에 만연해 있던 구시대적 악습과 부패에 대한 전면전 선포였으며 능력과 정의가 존중받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천지혜는 단상에서 내려와 장병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가장자리에 서 있던 한 젊은 여군 하사의 손을 잡았다. 사격장에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하사였다. 힘들었지?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에 여군 하사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지난 시간 겪었던 서러움과 모멸감,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위로받고 인정받는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천지혜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천지혜는 헬기에 오르기 전 새로 소령 계급장을 단 백호승과 마주섰다. 앞으로가 더 힘들 것이다, 백소령.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테니. 각오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천지혜는 그의 당찬 눈빛에서 해병대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헬기에 올라 멀어지는 포항 땅을 내려다보았다. 정화의 파도가 휩쓸고 간 그곳에는 과거의 잔재가 남긴 상처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씨앗이 자라나 굳건한 숲을 이루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포항의 바다 위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대한 함선이 이제 막 닻을 올리고 있었다. 천지의 참모총장이 포항에서 일으킨 정화의 파도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빠르게 대한민국 국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독고진 소장의 구속과 해병 1사단의 대대적인 지휘부 교체 소식은 단순한 군내 비리 척결 사건을 넘어 군 전체의 낡은 관행과 기득권에 대한 전면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젊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환호했고 국민들은 군의 자정 능력에 대한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빛이 밝아질수록 그 빛을 꺼뜨리려는 그림자 또한 짙고 음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의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육군 참모총장인 황건태 대장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엘리트 의식과 전통이라는 가치 아래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 독고진의 비리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했으며 그것을 빌미로 군의 근간인 상명하복과 기수문화를 뒤흔드는 천지혜의 방식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비쳤다. 특히 해병대 출신의 여성이 해군 참모총장이 되어 군 개혁의 선봉에 선 것 자체가 육군 중심의 국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황건태는 독고진처럼 무식하게 날뛰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무기는 군 내부와 정치권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맥과 여론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노련한 정치력이었다.
그는 천지애를 부패의 문제로 공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개혁의 상징인 새로운 해병대의 전투력 자체를 문제 삼기로 결심했다.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온실 속 화초가 되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작전은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국방부 기자실을 중심으로 익명의 예비역 장성을 인용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해병 1사단 참모총장 부임 이후 훈련 강도 급격히 저하, 전투력보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만 치중. 실전 능력 의문, 해병대 특유의 야성과 공격성이 사라지고 있다와 같은 내용이었다. 황건태와 그의 라인에 있는 장교들이 의도적으로 흘린 흑색 선전이었다. 동시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황건태의 입김이 닿은 보수 정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해군 참모총장의 월권적인 해병대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해병 1사단의 전투 준비 태세에 대한 국회 차원의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 는 주장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순식간에 천지애는 개혁의 영웅에서 국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위험인물로 둔갑할 위기에 처했다. 천지애는 이 모든 상황을 서울 용산의 해군 참모총장 집무실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 적의 정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언론에 나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대신 그녀는 가장 확실하고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와 결과로 응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국방부 감사실과 합동참모본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해병 1사단의 전투력 변화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심층 전투 준비 태세 진단을 실시해달라는 것이었다. 독고진 시절의 1년과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선 이후의 1년을 비교 분석해달라는 대담한 제안이었다. 여기에는 사격술, 체력, 장비 가동률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리더십과 병사들의 정신 전력 그리고 부대 단결력 같은 무형의 전투력까지 포함되었다. 황건태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제안에 당황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한편 변화의 시험대의 선 포항 1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새로 부임한 강민철 사단장과 소령으로 진급한 백호승 작전 참모는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개혁의 고삐를 더욱 힘껏 움켜쥐고 있었다. 낡은 구보와 구시대적인 정신교육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실제 전장 상황을 가정한 과학적인 서킷 트레이닝과 분대 단위로 전술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토의식 교육이 도입되었다. 특히 백호승 소령이 주도하여 만든 워 게이머 게임 시뮬레이션 훈련은 획기적이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상의 적과 싸우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패하고 또 그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전투의 주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날 우방국인 미 해병대의 전투 교리 전문가들이 사단에 방문했다. 이는 황건태 측에서 개혁된 해병대의 실상을 보라며 일부러 주선한 일종의 망신주기용 행사였다. 그들은 당연히 해병대의 훈련 강도가 약해졌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미 해병대 대령이 특히 관심을 보인 것은 여군들로만 구성된 저격수팀과 드론 정찰팀의 연계 훈련이었다. 드론팀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적의 좌표를 받은 저격수팀이 1km 밖의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은 최첨단 현대전의 축소판이었다. 놀랍군요. 미군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다. 단순히 체력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병사의 재능과 특기를 극대화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전투력 상승입니다. 당신들의 개혁은 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즉시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보고되었고 황건태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궁지에 몰린 황건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합동참모의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여 전군 최대 규모의 연합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할 것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그 훈련의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임무인적 해안 선봉 상륙 및 교두보 확보 작전의 주력 부대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해병 1사단을 지목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의도를 가진 결정이었다. 1사단의 성공을 막기 위해 가상의 적군 역할은 육군 최정예 기계화보병 사단이 맡게 되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지휘관조차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공개 처형 무대가 준비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군 전체가 술렁였다. 모두가 해병 1사단의 실패를 점쳤다. 그러나 천지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포항의 강민철 사단장에게 단 한 줄의 전문을 보냈다. 증명하라. 새로운 시대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던 암투는 이제 동해의 거친 파도 위에서 펼쳐질 피할 수 없는 실전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동해의 푸른 물결이 검은 분노처럼 포효하던 날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상륙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의 이름은 결정적 강철. 그 이름처럼 이번 훈련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해병 1사단의 운명을 결정지을 혹독한 시련의 무대였다. 군 수뇌부와 국내외 언론의 모든 시선이 단 한 곳, 적진의 해안을 향해 돌격해야 할 해병 1사단의 상륙함대에 쏠려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 황건태의 의도대로 훈련 조건은 최악이었다. 기상청은 훈련 기간 내내 높은 파도와 국지성 폭우를 예보했고 가상의 적군을 맡은 육군 최정예 맹호 기계화보병사단은 해안선의 철옹성 같은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았다. 해군본부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앞 황건태 총장은 승리를 예감하며 옆자리에 앉은 천지의 총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나 천지에는 미동도 없이 스크린 위에 아군과 적군의 움직임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포커페이스는 황건태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작전 개시 시간. 수십 척의 상륙함에서 마침내 상륙 돌격 장갑차 KAAV들이 굉음을 내며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적의 해안포 사격이었다. 맹호사단은 해병대의 주 상륙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고 화력을 집중했다. 몇몇 장갑차가 연기에 휩싸이며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통제실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다. 역시 무리한 작전이었어. 황건태 측의 한장성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바로 그 순간 전장의 양상을 뒤바꿀 놀라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주력 부대가 적의 화력을 유인하는 동안 상륙함대 후방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거대한 수송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군이 비밀리에 운용하던 스텔스 고속 침투정 RIB 편대였다. 그리고 그 침투정에 몸을 실은 것은 일반 해병들이 아니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최정예 대원들과 그들과 함께 훈련해 온 여군 특수임무소대원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천지혜와 강민철 사단장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 트로이 목마 작전이었다. 주력 부대의 상륙 시도는 적의 시선을 붙잡아두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고 진짜 칼날은 적의 심장부를 향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백호승 소령은 침투정 위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작전을 지휘했다. 그의 옆에는 여군 특수임무소대장인 윤지수 대위가 함께하고 있었다. 과거 독고진의 해병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남녀 합동 특수작전이었다. 드론 정찰팀, 적 해안포 진지 후방의 레이더 사각지대를 찾아라. 저격팀, 적 해안 감시 초소를 최우선으로 제거한다. 그들의 지휘 아래 해병들은 더 이상 무모하게 돌격하지 않았다.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침투로를 확보했고
여군 저격수들은 1km 밖에서 정확하게 적의 눈을 제거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이었다. 마침내 해안에 발을 디딘 그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적의 배후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적의 해안포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적의 지휘 통신망과 보급로의 중추인 독수리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었다. 지휘 통제실의 황건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작전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였다. 그는 맹호 사단장에게 예비 병력을 투입하여 독수리 고지를 방어하라고 명령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백호승의 특수부대는 독수리 고지를 지키던 소수의 경계 병력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비밀 병기를 꺼내 들었다. 사이버전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전 분대였다. 그들은 적의 통신망에 침투하여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아군 주력 부대 동쪽 해안으로 우회 상륙 중. 후방 보급 부대 정체불명의 게릴라에게 피습. 과 같은 교란 정보가 맹호사단 전체에 퍼져나갔다. 맹호사단 지휘부는 대혼란에 빠졌다.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할 수 없게 된 그들은 우왕좌왕했고 그 사이 주력 상륙부대는 약해진 해안 방어선을 뚫고 마침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훈련의 승패는 사실상 결정되었다. 해병 1사단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최소한의 가상 피해만으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용맹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 첨단 기술,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강함이었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탄이 밤하늘을 수놓았을 때 지휘 통제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건태 총장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폄하하려 했던 변화의 물결이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해일이 되어 낡은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천지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굳어있는 황건태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다. 총장님, 군대의 진짜 적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릇된 신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스크린 속에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자랑스러운 해병들을 향해 있었다. 시련의 불길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강철보다 강한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해낸 것이다. 결정적 강철 훈련의 결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해병 1사단이 보여준 혁신적인 전술과 압도적인 전투력은 그들을 폄훼하려 했던 모든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과 해외 무관단은 구시대적인 물량 공세가 아닌 정보와 기술, 그리고 유연한 지휘 체계가 결합된 그들의 승리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천지의 개혁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군 전체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훈련이 끝나고 열린 공식 강평회는 사실상 황건태 총장에 대한 공개적인 심판의 자리나 다름없었다.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해병 1사단의 성공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황 총장이 훈련 시나리오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그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천지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천지에는 그를 정치적으로 몰아붙여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대신 스스로 군복을 벗을 기회를 주는 것으로 마지막 아량을 베풀었다. 얼마 후 황건태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용히 전역했다. 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졌던 그림자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천지에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진정한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포항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감찰관이나 심판자가 아닌 자랑스러운 부하들의 공을 치하하는 최고 지휘관의 자격이었다.
해병 1사단 연병장에서는 승전을 기념하는 사단장 이취임식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임시 직무대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강민철 소장은 정식으로 해병 1사단장으로 취임했고, 이번 훈련의 일당 공신인 백호승 소령은 중령으로 파격적인 특진과 함께 사단 작전 참모라는 핵심 보직을 부여받았다. 천지에는 단상에 서서 직접 그들의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그녀는 백호승 중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한낱 대위의 몸으로 불의에 맞섰고 이제는 중령으로서 해병대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었다. 오늘의 영광을 잊지 말고 항상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휘관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녀는 또한 트로이 목마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윤지수 대위와 여군 특수임무소대원들, 저격수팀, 드론팀에게도 직접 화랑무공 훈장을 수여했다. 남군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무공훈장을 여군들이, 그것도 최고 지휘관에게 직접 수여받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해병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천지에는 백호승 중령과 함께 사단이 내려다 보이는 충원탑에 올랐다. 그곳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해병 영령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비석을 닦으며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백호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총장님, 저희는 그저 총장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따라 걸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총장님의 것입니다. 천지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백중령. 나는 길을 제시했을 뿐, 그 길을 현실로 만든 것은 바로 자네와 우리 해병들이었다. 진정한 영웅은 내가 아니라 변화를 믿고 따라준 여러분 모두다. 그녀는 멀리 포항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정한 신화는 과거의 영광을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과거의 명예를 존중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뛰어넘으려 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신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독고지는 과거의 신화에 갇혀 스스로 괴물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신화의 첫 페이지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썼다. 그녀는 백호승을 돌아보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이 신화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자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다.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천지에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대한민국의 산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 내부에는 여전히 황건태나 독고진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함께 싸울 든든한 동지들과 그녀가 제시한 미래를 믿고 따라주는 수많은 후배들이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국립서울 현충원을 홀로 찾았다. 계급장도 수행원도 없이 그녀는 평범한 참백에게 모습으로 호국 영령들의 묘비 사이를 걸었다. 그녀는 이름 모를 해병 용사의 묘비 앞에 멈춰 서서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선배들에게 그리고 조국에 약속했다.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바다와 이 땅을 지키는 우리 군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동시에 가장 명예로운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쓸쓸한 노을이 아니었다. 새로운 신화의 시작을 축복하는 찬란하고 장엄한 여명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조직의 뼈대를 바꾸고 새로운 정신을 심기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천지의 참모총장이 포항에서 일으켰던 정화의 파도와 결정적 강철 훈련의 신화는 이제 해군과 해병대 전체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었다. 부패와 구시대의 상징이었던 독고진과 황건태를 비롯한 수십 명의 장성들은 군사재판을 통해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해병대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될 뿐이었다. 오늘 천지의 참모 총장은 다시 포항을 찾았다. 그녀가 처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 해병대 제1사단이었다. 그러나 그녀를 맞이한 풍경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낡고 권위적이었던 정문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그녀를 맞는 헌병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경계심이나 맹목적인 복종 대신 건강한 자부심과 최고 지휘관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녀가 포항을 다시 찾은 이유는 신병 교육 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단순한 수료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개혁 이후 완전히 새로운 교육 체계와 가치관 아래 육성된 첫 번째 신병들이 탄생하는 날이자 역사상 최초로 남군과 여군 신병이 모든 과정에서 차별 없이 함께 훈련받고 함께 수료하는 통합 수료식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연병장으로 향하기 전 천지에는 부대 곳곳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해병 1사단을 완벽하게 정상화시킨 명장, 강민철 사단장이 함께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고된 노고와 함께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리더의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생활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군요. 천지애가 말했다. 와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총장님. 그녀가 처음 목격했던 칸막이로 급조된 듯 조악했던 여군 생활관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남군과 여군 생활관은 완전히 동일한 구조와 면적으로 재건축되었고 최신식 냉난방 시설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칸막이가 설치된 침상 그리고 쾌적한 휴게실과 체력 단련실까지 갖추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강 사단장이 생활관 복도에 설치된 작은 게시판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참모총장 직속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소속 전문 상담관들의 사진과 연락처, 그리고 전우의 인격은 나의 인격입니다 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이제 병사들은 부조리를 겪었을 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습니다. 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초기에는 신고가 폭증하여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혔습니다. 이제 기수 열외나 성적 농담 같은 단어는 이 부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천지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가장 원했던 변화, 시스템을 넘어선 문화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증거였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과거 악과 깡만을 강요하던 낡은 훈련장이었다. 그곳은 이제 첨단 과학훈련센터로 탈바꿈해 있었다. 중령으로 진급하여 사단의 핵심 브레인으로 성장한 백호승 작전 참모가 그들을 맞았다. 총장님, 저희가 개발한 가상현실 VR 시가지 전투훈련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백중령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시뮬레이션 룸에서는 신병들이 VR 고글을 쓴 채 실제와 똑같이 구현된 적진에서 팀을 이루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교관의 고함 소리에 의지하지 않았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가장 효율적인 전술을 찾아 움직였다. 한쪽에서는 드론 조종 교육이, 다른 쪽에서는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투 외상 처치 훈련이 한창이었다. 과거의 훈련이 단순히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의 훈련은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백중령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우리 신병들은 이제 강한 육체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두뇌를 가진 전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천지애는 훈련에 몰두하고 있는 신병들의 빛나는 눈빛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꿔왔던 진정한 강군의 모습이었다. 마침내 수료식이 거행될 시간이 되었다.
연병장에는 수천 명의 신병들이 가족과 친지들의 박수를 받으며 절도 있는 동작으로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자신감과 명예로움이 새겨져 있었다. 남군과 여군이 한 대열에 섞여 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해병대의 위대한 변화를 상징하는 장관이었다. 단상에 오른 천지에는 준비해온 연설문 대신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들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신병들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편견과 차별의 낡은 시대를 끝내고 존중과 신뢰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해병대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녀는 수료하는 신병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지난 몇 주간 인생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이겨냈다. 여러분은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진정한 강함은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군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쓰러진 전우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의 무거운 군장을 함께 나눠지는 연대의 정신에서 나온다. 진정한 강함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잘못된 명령 앞에서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용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성별이나 출신이 다른 전우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하나로 묶어 더 큰 힘을 만들어내는 존중의 자세에서 나온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을 넘어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렸다. 여러분 가슴에 달린 이 빨간 명찰은 특권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조국과 국민의 생명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숭고한 책임감의 상징이다. 여러분 어깨에 놓인 소총은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달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뜨거운 눈으로 자신의 후배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우리 해병대는 골마 있었다. 일부 그릇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부조리의 그늘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신음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르다. 여러분은 바로 그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가 심은 희망의 씨앗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건한 나무로 자라나 정의롭고 명예로운 해병대라는 거대한 숲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연설을 마친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러자 한 앳된 얼굴의 여성 수료생이 달려와 그녀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경례를 했다. 총장님, 저는 총장님을 보고 해병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총장님처럼 조국과 동료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천지에는 그 여군 해병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해병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천지에는 홀로 사단 앞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섰다. 1년 전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던 그녀가 부대 후문으로 향하며 보았던 바로 그 바다였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던 그날의 바다와는 달리 오늘의 동해는 황금빛 석양을 받아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숨가빴던 항해를 떠올렸다. 보이지 않는 적들의 음해와 저항, 뼈를 깎는 자정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튀어낸 희망의 싹. 그것은 결코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를 믿고 따라준 강민철과 백호승 같은 동료들,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며 용기를 내어준 수많은 해병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만든다. 그녀가 독고진을 심판하며 했던 그 말은 이제 해병대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신념이 되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천지에는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라는 거대한 함선이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그녀는 앞으로도 길을 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와 함께 노를 저어줄 희망으로 가득 찬 수많은 미래의 해병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포항의 바다 위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자랑스러운 항해를 알리는 힘찬 백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